자, 이번 영상은요, 미술 치료와 미술 교육이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에서도 느끼시겠지만, 미술 치료와 미술 교육을 갖다 잘 구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물론 일반인이 볼 때는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하지만, 치료사 입장에서는, 저로서는 또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또, 고수하기 때문에 잠깐 또 이 내용을 갖다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미술 치료를 하는 최인혁이라고 하고요. 인지향상 상담센터라고 하는 조그만 미술 치료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미술 치료도 강의를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자, 이 미술 치료, 이게 저희가 미술 치료와 미술 교육, 미술 교육과 미술 치료 이렇게 비교해 볼 때, 뭔가 이제 뭔가 창조하도록 만드는 작업의 일환인 거는 맞아요. 제가 32번째 영상 올린 것 같이. 자, 그런데 이 미술 치료에는 당연히 미술 교육적 요소가 보시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미술 치료에서의, 미술 치료에서의 교육? 그럴까? 미술 치료에서 교육은요, 어떤 진단을 내리거나 아니면은 치료를 하는 데에 있어서 따라오는 2차적인 것, 부가적인 것,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있네요. 예를 들어서 어, 미술치료 기법을 알려줄 수가 있잖아요. 자, 미술치료 상담할 때 미술치료 기법을 알려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는 기법 자체보다는 내담자가 뭔가를 갖다 표현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나랑 같이 한다라고 하는 어떤 자존감을 갖다가 향상시켜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게 되면은 미술치료에 미술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은 2차적으로 따라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렇죠. 그런 어떤 내용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또 이제 뭐 반대로 보시면 미술 교육도요. 치료적인 특성도 있지만 그렇죠. 치료적 특성이 내재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자, 미술 교육에서는 어떤 감각이라든지 어떤 능력을 갖다가 신장시킨다든지 능력을 성장시키기 위한 어떤 내용으로 미술 교육에서도 활용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요. 여러 측면에서 볼 때는 치유적인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미술 활동을 했는데 그 안에 긴장 완화를 갖다가 시키는 것들이 들어가 있다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이 감정 표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표출하면 안 되는 것들, 비밀스러운 것들, 아니면 조금 해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어떤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표출될 수도 있다라고 할 때는요. 어떤 치유적인 어떤 측면도 같이 포함할 수가 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또 이제 이 감정의 표출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용납이 되는 어떤 범위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범위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말 그대로 이런 치유적인 측면이 같이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하지만 미술 치료사들은요, 미술 교육과 미술 치료를 당연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뭐 한밭대 미술 심리 상담사 평생교육 과정에서도 그런 어떤 질문이 좀 나왔고요. 또 다른 외부에게 요새 이제 코로나가 약간 외부 수업을 좀 할 수 있게 좀 열려 있어서 잠깐 미술치료 강의는 아니고 미술치료를 해달라고 해서 갔더니 미술교육하고 미술치료를 갖다가 어떻게 구분하느냐라고 하는 어떤 내용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또 드리겠고 제가 그럼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자 약속 지켰습니다. 자 지키고 있으니 이거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심리치료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할까 발달이나 아니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갖다 돕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인간들의 심리를 갖다 이해하는 데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이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가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그, 이 통해서, 미술을 통해서 치료적 효과를 갖다가 내기를 위한 일로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뭔가 좀 우리는
치료사로서 무엇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저희 미술치료사가 되려면요. 미술치료사가 되려면은, 말 그대로 심리적인 어떤 변화, 또 정신 역동에 관련된 것들, 그러면서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미술치료사가 되려면요. 이게 당연히 또 미술 전문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미술 전문가들도요, 수년간의 훈련 또 교육이 필요한 거가 마찬가지지만 저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미술에 대한 어떤 지식, 또 어떤 심리치료에 대한 어떤 지식을 우리가 모두 다 배웠다라고 하더라도요, 이걸 갖다가 했을 때, 수백 시간 뭐 한다라고 했어도 이걸 갖다 통합하려고 하면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임상이 경험도 있어야 되죠. 또 이제 슈퍼바이저의 어떤 경험과 지도도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아마 여기 써 있는 대로 끝이 없는 듯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담자를 갖다가 이제 접해볼수록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 갖다가 저뿐만 아니라 다 아마 느끼실 거고요. 또 이제 또 당연히 임상 지도도 굉장히 많이 받아야 돼요. 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자, 미술교육과 미술치료를 명확히 구분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일단은요. 제 조금 그런 게 약간 살짝 기분 상한 게 뭐냐면 일반인이 보기에는요. 구분이 잘 안 돼요. 예, 그런데 구별을 해야 되는데 구분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명확한 차이가 분명해 보이지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뭐 미술 심리 검사를 받아요. 근데 미술 심리 검사를 받는 이가 그 차이에 대해서도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술 교육하고 뭐 다를 바가 없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희가 조금 힘이 빠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집단 상담에서 집단 상담을 하고 있는데 집단 상담에 들어온 그 내담자들이 지금 미술 교육을 받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근데 여기 보세요. 그 차이는 잘 드러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왜냐면 똑같은 미술하고 미술 재료를 갖다 쓰기 때문에 똑같이 미술 재료를 접근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요겁니다. 자, 미술 교육과 미술 치료의 주된 차이는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바로 내담자와 치료사와 내담자 사이에 그 내면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게 참 마음에 드는 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타나지 않는 추상적인 어떤 속 부분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희는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미술 검사를 해요. 미술 심리 검사를 할 때, 임상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잘 보면서, 내담자를 보면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또 보세요. 미술 검사를 할 때 이 내담자가 어떤 발달 단계에 갇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봐야 되고요. 또 주된 갈등 요소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살펴봐야 되고요. 갈등 요소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갈등 요소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갈등 요소라고 해서 찾아놓은 그림이 요겁니다. 죄송합니다. 참.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또 그들의 메시지를 갖다가 저희는 해석하잖아요. 그죠? 네. 이게 좀 틀린 점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가족 치료할 때는요. 가족 치료할 때 가족 간의 어떤 특정한 문제는 무엇이 있는지 또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또 뭐라고 할까? 가족 간의 대화를 할 때 편안하게 느끼는지 상담실에 나왔어요. 그죠? 그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가족들과 즐거운 여가 시간을 잘 보내고 있는지 여가 시간을 갖다 보내지 않고 있다면 무엇 때문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특정 문제나 상호작용에 대해서 저희는 어떻게 파악을 하면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미술이라는 상징 매개를 통해서요. 미술 치료의 목적은요.
가정의 역동성을 갖다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가족 치료할 때는요. 이렇게 조금씩 틀려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일단은 그 미술 치료 시간에 한 일을 말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꺼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미술 치료를 받은 친구들이에요. 근데 꺼려할 때가 그거는 저는 기쁘죠. 왜냐하면 이거는 좀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일반 미술 활동은 뭐 했어요? 라고 하지만 감각적으로 알아요. 본능적으로. 이거는 좀 꺼려하는 내용이고 혹시나 이런 내용을 갖다가 이야기한다라고 할 때는 남들에게 알리기에는 좀 그런데 좀 폭력적인 내용이고 내 사적인 내용인데 이런 것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럴 때는 어떤 미술 치료가 좀 행해지고 그걸 또 느끼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좋아하는 건 뭐냐면요. 누구누구 선생님이 미술로 나를 지금 치료해 주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저의 미술 치료의 목적을 갖다가 미리 잘 알고 느끼고 미리 얘기해 줄 때가 기분이 참 좋아요. 애 같죠, 그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또 이제 마무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요. 이 미술 교육하고 미술 치료는 분명히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항상 그 차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오해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미술 치료가 자리매김하려면요. 자, 치료사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 차이를 갖다가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요. 에이, 미술 하는 건데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하지만 목표는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를 구별하면 그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미술 치료와 미술 교육의 틀린 점에 대해서 약간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 채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